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사실 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y는 a의 x승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있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경우에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었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서 이거 점근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 하나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역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x는 a의 y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로그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럼 로그 a의 x가 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그냥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역함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함수는 보통 이렇게 y는 x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직선 이게 점근선이었거든요. 이 점근선도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됩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로그 ax 이렇게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나가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가겠죠. 그리고 정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정점은 여기 로그가 0이 되는 지점. 정점은 로그가 0이 되는 지점. 이게 될 겁니다. 지수함수에서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정점으로 잡았어요. 지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정점으로 잡는 이유는 밑과 상관없이 일정한 지점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근데 로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밑과 상관없이 일정한 지점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로그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점을 찾아가면 로그가 없어지는 지점이고 그럼 x가 1일 때겠지. x가 1일 때 지금 y는 0이죠. 그래서 1,0이 이 그래프에서는 정점이 되죠. 여기 정점. 그러니까 이 정점이 이렇게 y는 x 대칭이 돼서 온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정점이 로그함수의 정점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점 이야기했고요. 점근선 말하겠네. 자, 점근선. 자, 점근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a의 x제곱은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a의 x제곱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여기가 0, 이게 같은 경우에는 0이겠죠. y는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점근선 y는 0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점근선은 여기 이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의 x 플러스 3제곱이 0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진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점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 값을 줄여가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1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y는 0이죠. 이 y는 0이 이거 y는 x 대칭을 해서 x는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x는 0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그 함수에서 진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될 수 없는 지점 여기를 점근선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는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알아요. y는 로그 2의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점근선은 여기 진수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 값으로 마이너스 1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x 값으로 마이너스 1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여기를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정의역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중요한데 여기 지수 함수에서는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라서 x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거 역함수를 만들어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x는 0 뒤쪽으로는 x값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의역의 범위가 진수의 범위를 뜻하고 이 정의역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이나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해를 구해놓고 그 해를 전부 다 해인 줄 알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는 진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이거는 원래 진수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로그 2에 x의 제곱이라는 게 있고 y는 2 로그 2의 x라는 게 있다. 됐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x의 제곱에서 이 제곱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y는 2 로그 2의 x가 되니까 얘랑 똑같아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위로 올릴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랑 똑같아져 보이죠? 괜찮습니까? 하지만 진수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 단계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핵심은 원래 전 단계의 그래프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x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지만
밑에 있는 애는 원래는 x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2가 앞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 두 개 양쪽을 그리는 거, 밑에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만 그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는 음수여도 돼 해놓고 2를 빼면 그래프식은 요거지만 x는 음수를 선택했잖아요. 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쓰면은 진수는 0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괜찮은 게 여기 있는 2가 원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2를 내려서 그림을 그리지만 얘 양수처럼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음수가 양수처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 느낌이 약간 절대값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의 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괜찮나요? x의 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로그에서는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이거 내리고 싶으면은 여기를 절대값 씌워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림을 일단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복잡한 그림 말고요. 간단한 그림만 그려보도록 하죠. 자, y는 로그 3의 x,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2, y는 로그 4의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 이 정도. 이 함수 그려보죠. 표준형은 그냥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알겠죠? 지수에서 꽤 많이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림 그릴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니네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받아들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식으로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건 고등수학 상에서 뭐 원방 같은 거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도형의 이동 같은 거 할 때 많이 느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자,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정점. 지나가는 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 잡는 거. 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x의 개수가 1일 때를 항상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에 x-1로 받아들여야 y는 로그 4의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2분의 3일 때 여기가 0되죠. 그죠? x가 2분의 3일 때 진수가 1이니까 여기가 0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로그 2의 1이 되니까 여기가 0되죠. 그래서 0,2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진수가 1이어야 되니까 1이어야지 여기 로그가 0이 되는 거라서 1,0 지나간다. 이렇게 점점 하나씩 잡아주고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y는 로그 y는 뭐 3로그 2의 x라거나 아니면 y는 로그 3의 x의 제곱이라거나 뭐 요 정도 두 개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할까요? 평행이동까지 하자. y는 2 로그 3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뭘로 할까? 4x 플러스 8 마이너스 1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일단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보세요.
얘를 점점 잡기가 너무 안 좋네. 그 다음에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여기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이렇게 있다. 여기서 우리가 y는 로그 3의 x의 제곱에서 2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고 y는 2 로그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진수 조건에서 x의 제곱이 0보다 큰 거는 x가 0보다 커도 되지만 x가 0보다 작아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됐죠? x가 0보다 작아도 x의 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양수가 되는 조건으로 x가 음수가 돼도 된다라고 배웠는데 x가 음수가 되면 그냥 x가 음수가 되면 원래 진수 조건에서 진수는 양수여야 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x의 제곱이라는 애는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은 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는 앞으로 내려올 때 이 x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절대값만 빠져나올 때 x가 양수면은 그냥 빠져나오고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느낌을 보고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이 값에다가 그냥 3배 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3배를 한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진 않아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그 각도에 대해서 얘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2차 함수에서 그냥 y는 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폭을 우리가 좀 좁게 그리긴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면
y는 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거의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요. 그죠? 여기서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신경 쓸 필요 없이 요 느낌을 가지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종점을 하나 잡긴 잡아야 되는데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x 플러스 1이 양이다, x 플러스 1이 음이다를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느낌이 나올 것이고 점근선은 여기 진수가 0이 되는 지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점근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여기 전체가 0이 되니까 0,2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2가 대칭이 돼서 마이너스 2,2가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있을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y는 a의 x승의 역함수였을 텐데 자 y는 a의 x제곱의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y는 a의 x제곱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y는 x 대칭을 할 거라서 이렇게 이걸 접는다. 이걸 기준으로 얘가 접히면서 이쪽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접히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괜찮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y는 x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이쪽 이 부분이 얘를 기준으로 접혀서 이쪽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 얘가 감소함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서 감소함수구나. 마찬가지로 1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점점 여기는 마찬가지로 0,1이 점점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 1,0이 점점이 되겠고 괜찮습니까? 점근선은 x는 0이 되겠죠. 원래 y는 0이 점근선이었던 것처럼 얘가 똑같이 y는 x 대칭이 돼서 이렇게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겁니다. 원래 점근선 이게 접혀서 대칭이 되는 점근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프의 그림의 모양은 그냥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 또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아시겠죠? 각각의 지나가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번에 지수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점근선, 정점 할 수 있으면 y 절편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점, 점근선, y 절편 이 정도만 잡아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이게 그림의 목적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게 목적이지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어서 충분히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그래프에 맞는 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려준 정보가 이 그래프에서는 몇 개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해야지. 이해지? 여기에서 알려준 정보가 몇 개 있어요? 찍어.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개입니다. 자, 이게 문제를 풀 때 약간 느낌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A, B, C를 찾아가지고 식을 완성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3개 있잖아. 그럼 당연히 정보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문자의 개수와 정보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문자를 정확하게 식으로 숫자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야 되냐면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여기 y 절편, 세 번째 지나가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하는 법. 이 모양을 살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A와 B라는 모양을 꼭 살려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점근선이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로그의 진수가 0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B라는 모양이 꼭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A와 C를 찾아서 전개하면 B는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평행이동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모양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0,0 지나갔네요. x가 0일 때 y가 0이어야 돼. x가 0이면은 로그 3의 a 플러스 c가 0이고요. x가 2일 때 로그 3의 3a 플러스 c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해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빼자. 위에 거 뺄까요? 로그 3에 어떻게 문제 잘못됐죠? A 값을 구할 수가 없네. 그러면 B를 없애는 게 좋겠죠? B를 없애면 문제를 못 내는데 C를 없애는 게 좋나? C 문제를 잘못 내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이 있다. 문제를 잘못 내서 이거 해결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 문제 괜찮은 건가? 여기 있네. 아닌데 이거 말고 없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문제집에 문제가 없는 관계로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식이 나와 있고 정보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문제 만들기가 힘들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 로그 함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것들은 웬만큼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6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자,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시킨 그래프가 있다. 그러니까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a.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와 y는 로그 b의 x랑 16,2에서 만난다. 만난다는 건 이게 교점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교점은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다 대입해도 참, 이 소리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자, 유형 2번 문제 볼게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난다. 이거 우리가 역함수 할 때 계속 배웠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가 있고 역함수라는 건 y는 x 대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야 되는 거라서 얘가 이런 느낌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나긴 만나는데 항상 만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는 y는 x 위에 있더라. 괜찮습니까? y는 x 위가 아닌 다른 데서는 만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y는 x 위에서 만나나?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x가 있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3이 있고 여기에 3,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역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역함수는 똑같아 지금.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똑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활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역함수랑 만나는 위치가 여기 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고 하면은 모든 점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이게 정확하게 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좀 고불고불한 그림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도 서로 접혔을 때 만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은 y는 x 위가 아니더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가 빡센데요. 자, y는 x 쉽게 합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수직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 역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함수는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리 바꾸면 똑같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만 만나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만나지만 다른 데서도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그래프는 다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y는 x 위에서 같이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x좌표가 1과 2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점은
교점 x 값이 1하고 2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점은 y는 x 위에서 만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1,1, 2,2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1,1과 2,2를 지나가는구나. 대입하면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a와 m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됐고,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도 되게 쉬워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 지수 함수에서 말했던 최대 최소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그래프는 밑이 2니까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가함수라면 당연히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큰 값을 가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의 최대, 3을 대입했을 때 최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다음 3-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이 9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구나. 감소함수면은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작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니? x에다 1을 대입하고 최대값을 구하고 싶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2번도 지수함수에서 했던 그 패턴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그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여서 진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진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진수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할 것이고 위로 볼록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겠구나 까지. 그러면 꼭지점 구하기 위해서 추계방정식을 찾으면 되죠. 추계방정식 얼마입니까? 얼마요? 1.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 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보세요. 4-1번 말고 4번을 했거든요. 자 4번 자 치환을 하겠죠. 괜찮습니까?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고 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정의역이 바뀐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할 예정인데 이때 정의역이 바뀐다. 원래 정의역이 1부터 8까지라면 로그 2의 x의 정의역은 얘 범위는 x가 1일 때 최소 0, x가 8일 때 최대 3. 그래서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로 바뀌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식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해놓고 위로 볼록한데 추계방정식이 t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럼 최소는 t가 얼마일 때요? 써오지? 얼마입니까?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죠? 0일 때 최소값을 갖죠. 왜냐하면 2에서 제일 머니까 2에서 멀수록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까지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부등식 설명을 할게요. 시작. 수업. 아니 설명을 얼마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네. 지금 내가 지수함수에서 이야기했던 밑이 클 때와 작을 때 각도의 변화를 로그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야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좀 안 했는데 로그 밑이 2일 때 그러니까 y는 2x승
y는 3x승 이런 게 있을 때 y는 3x승이 좀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게 로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 그래도 해야 되나? 간단하게라도.
자, 봅시다. 그만 보시고, 요거. 자, 이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수에서는 했지만, 로그에서는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거 두 개 비교합시다. 봅시다. 그 그래프의 이제 폭을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x 값으로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y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를 대충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빨리 커지고 누가 좀 천천히 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빛이 1보다 크면 층감수니까 이 두 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x가 2면 얘는 1이 됩니다. y값이. 근데 얘는 x가 2일 경우에 y값이 1보다 작죠. 왜냐하면 x가 3일 때 1이 되거든. 괜찮습니까?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로그 3의 3이 1이잖아요. 그죠? 증감수인데 3이 되어야지 1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빨리 커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 x에다가 8을 대입해왔다. x에다 8 대입하면은 얘는 y값이 3이에요. 근데 얘는 x에다가 9를 대입해야지 y가 3이거든. 9를 대입하면 y가 이제 2거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x에다 9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이제 2 된 거잖아, y값이. 그러니까 x를 작은 걸 대입해도 y가 더 빨리 커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이 느낌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 요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타고 가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각도가 요런 느낌으로 크로스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올라가는 게 2, 요게 3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잠깐 위에가 A였나? 뭐 이런 느낌? 이해했습니까? 여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8이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9가 되더라도 y는 이제 마이너스 2죠. 더 빨리 작아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빨리 작아지는 이 d가 2분의 1이 되겠고 c가 3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래프의 폭에 관한 문제는 대충 느낌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 해봅시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의 핵심은 진수 조건을 정확하게 썼느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진수 조건은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구해봤는데 답을 구해보니까 x값이 예를 들어서 2개가 나왔다. 그때 2개 다 답이 될 수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답으로 쓸 수가 없는 건지를 구별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은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5-1번 5-1번 말고 위에 있는 거 갖고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유형 5번 봅시다. 유형 5번에서는 하나는 밑이 3이고 하나는 밑이 9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문제집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풀다 보면 밑을 작은 쪽으로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을 큰 쪽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를 여기 지수로, 얘를 여기 지수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로그 9의 x의 제곱이 로그 9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이 x 플러스 2랑 같으면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래서 x 값으로 2 또는 마이너스 1 둘 다 답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진수 조건을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내가 진수조건 빼먹었다. 찾다가 보면 이런 식을 보고 여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도 돼.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진수조건은 초창기 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진수 조건인데 얘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는 애와 안 되는 애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연근은 내가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따라오는 근이에요. 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생기는 근 같은 겁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치환해서 하는 거는 너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등식. 자, 여기 밑은 큰 쪽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로 바꾸고 여기를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x의 제곱과 x 플러스 2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밑이 4면은 진감수니까 진수가 크면 클수록 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수가 큰 쪽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 쓰기 전에 진수 조건 원래 모양에서 x는 0보다 커야 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를 구해보면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고 나갔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나갔다.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 그러면 얘와 이거를 합쳐서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음. 자, 반복되는 거 치환하면 되겠죠? 자, 치환을 해서 해를 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환을 할 때 정의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기 봅시다. 여기 로그 2x 로그 2x를 t라고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로그에서 치환을 하면 정의형이 바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좀 편리해요. 지수함수에서는 정의형이 바뀔 때 안 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되는 구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 2의 x는 음수도 가지고 양수도 가지고 0도 가져요. x는 0보다 큰 부분만 가지죠. 이게 원래 점이에요. 괜찮습니까? 원래 정의역은 0보다 큰 부분만 가져야 돼 라는 조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 내에서 로그 2의 x의 값은 x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같은 음수도 가질 수 있고, 그죠? x가 1이면 0이 될 수도 있고, x가 4면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다 되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로 됩니다. 오히려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니까 그냥 막 해를 구하라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t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할 때 그때 진수 조건을 같이 섞어서 해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유형 8번 봅시다.
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 t는 원래 로그 2의 x였으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로그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어떤 정수 또는 유리수, 실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은 이 숫자 뒤에 로그를 곱하면 됩니다. 미치이니까 이렇게 1을 곱하는 거예요. 분수에서 통분하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 5 같은 경우도 뭐야 이거 맞죠? 로그 2의 x 여기는 5 곱하기 로그 2의 2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로그 2의 x가 있고 여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32에서 미치이면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거든. 그러니까 x보다는 32가 크고 x보다는 8분의 1이 작다. 8분의 1 32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생활 활용. 자, 이거는 식을 그냥 니네들한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9-1번 시키는 대로 식 쓰면 돼요. 자, 아열대역에서 서식하는 수명이 짧은 어류의 성장 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FT는 이렇게 된다. 됐죠? FT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길이가 5cm 이상 되고 싶다. 길이 FT가 이건데, 그러니까 10 1-a의 마이너스 0.5t 이게 나는 5 이상이 되고 싶다. 이거 이야기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 이 같은 경우에 최소 연령이니까 t값 물어본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5로 나눠. 그러면 2에 1-a의 마이너스 0.5t 이게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2 나눌까? 2도 나눠. 그 다음에 넘어올까요? 넘어오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0.5t가 작거나 같다 2분의 1 이렇게 됩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이렇게 써놓고 이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로그를 응용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a는 1보다 큰 상수예요.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양면에 로그를 씌워도.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로그를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수가 똑같으면 로그를 양면에 씌워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이렇게 쓰고 a에 이렇게 썼을 때 진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진수가 크면은 밑이 1보다 클 경우에 진수가 큰 놈이 더 큰 거다.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다는 거고.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얘를 앞으로 내리면 로그 a의 a가 1이니까 이렇게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A의 2를 2.6으로 해라. 분량 대신에 2.6 쓰면은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여기가 2분의 1이죠? 양면에 2를 곱하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t는 5.2 그러니까 지금 t가 연령이죠. 최소 연령이 5.2보다 커야 되면은 5살은 아닌데 6살이요? 6년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요거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양면에 로그를 씌우는 행동을 할 때 이걸 보고 로그를 쓰라는 소리였나 보다 해서 양면에 로그를 씌운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면에 로그 A가 2.6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있는 숫자로 바꾸는 거는 금방 모양이 보이는데 양면에 로그 A를 씌우는 행동과 진수 조건을 보고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면은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9-2번 한번 해볼래? 먼저 니네가 쓸 수 있는 만큼씩 써봐. 이 부분은 어렵기도 해요. 실제로 계산도 좀 복잡할 때가 많고 자,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물건을 파는데 10%의 이익을 붙인다라는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중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의 이익을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1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래서 이익을 계산을 해서 원금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팔면 돼요 라고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 어차피 이익 붙이는 건 붙이는 거고 10%의 이익이 붙는 거니까 이거를 옆에다 그대로 써보면 이거를 1000으로 묶을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110%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100%에서 끝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금을 그대로 하는 거를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의 이익을 붙이면은 110%로 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연달아 2번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이익을 붙이고 그 가격에 또 10%의 이익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 10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10%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러니까 한 번 했고 그거를 또 한 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뒤에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의 이익
괜찮나요? 그래서 요걸로 묶어주면 여기에서 1,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게 두 번 있네? 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푼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매년 10%씩 증가한다 이거죠. 그럼 나 몇 년 지났는지 모르겠다. X년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 인구가 A명 있다고 했을 때 매년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만큼씩 증가하겠죠? 몇 년 지났는지 몰라서 X년 지났다라고 하면 X 이걸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3배가 되고 싶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양변에 A 나누고 이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밑이 없으니까 상용 로그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1.1에 x제곱이니까 x는 앞으로 빼고 로그 3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대입할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좀 쭉 풀면서 모르는 문제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시작.